여러분은 요즘 용돈벌이로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다 보니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주식이나 코인으로 많이 땄다 혹은 많이 잃었다 라는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 중 오늘 다뤄볼 주제는 특히 작년부터 올해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핫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듣거나 보셨을 만한 그 브랜드. 바다를 통해 보는 세상 시스루. 저는 아나운서 김영빈이고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적 선사, 바로 HMM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은 HMM이라고 하면 주식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회사 대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유명하기도 하죠. 실습을 앞두고 있는 저희 2학년에게는요, 가장 선호하는 실습선사 중 한 곳입니다.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일단 뽑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 실습 TO라고 할 수 있는 2021년 2학기 현장 실습 항해 계열 TO를 살펴보면요, 현대 LNG 해운이 5명, H라인 해운이 1명, 지마린 서비스가 8명 등 이 정도의 실습 TO를 두는 반면에 HMM의 실습 TO는 압도적으로 17명입니다. 그 TO만큼이나 HMM은 우리나라 선사 중 대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제일 강하죠. 그만큼 이것저것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다고는 하지만 HMM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자부심 하나만큼은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HMM이 사실 1976년에 유조선 세척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거든요. 그럼 HMM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국적선사가 된 걸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한진해운이 파산한 2016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한진해운 파산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당시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 기업인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나니까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한 해운에서 1위를 차지하던 회사가 망해버렸으니 엄청난 위협을 느낀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느껴지지 않지만 단순한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원래 한진해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 현대상선이 2.1%였는데 한진해운은 아예 망해버리고 현대상선은 1.6%로 줄어들었고요. 선봉량으로 따지면 원래 105만 TEU에서 39만 TEU로 반토막하고도 더 깎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다음 1위인 HMM, 구 현대상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현대상선도 재정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한진해운이랑 현대상선 둘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누가 먼저 망하느냐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일 정도였죠. 그래도 남은 애라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게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입니다. 이 5개년 계획은 선박의 실을 안정적인 화물 확보, 저비용 고효율 선박 확충, 해운업의 경영 안정, 이 세 가지 계획 안으로 시행됩니다. 이 정부에서도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랑 산업은행의 재정적 지원도 절대 적지 않았죠. 그래서 이 재건 계획으로 이제 작년에 엄청난 핫이슈였던 24,000 TEU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를 포함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건조했고요. 현대상선이 HMM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세계 3대 해운 동맹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기도 했죠. 또 2020년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선사 선대 현황에서 HMM이 7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으로 HMM이 지금의 위상을 갖추고 우리나라 해운의 명예는 조금씩 부활하는 듯 싶었지만요. 사실 이게 이렇게 다시 부활시켜놔도 한진해운이 있던 2016년 당시 총 선봉량의 7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총 선봉량만 봐도 이런데 여기에 한진해운이 가진 세계 168개 항만의 네트워크이며 시스템이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화주들이 해외 선사를 이용하면서 운임 부담이 커지고 이것 때문에 원가 상승도 있었고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본 피해, 이런 것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손해는 끝도 없었죠. 그래서 HMM을 비롯한 우리나라 선사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무거운 것 같네요. 그 책임에 맞게 지금의 HMM은 100여 척의 선박들을 운항하면서 우리나라 해운을 책임지고 있고요. 메인은 컨테이너선이지만 벌크선, 광탄선, 중량 화물선
특수 제품선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HMM의 선대 현황도 대단하지만 네트워크 역시 또 하나의 자랑거리죠. 전 세계 7개 본부, 24개의 법인, 60개 지점, 5개 사무소, 3개 터미널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선대와 터미널, 물류시설, IT 시스템 등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죠. 아까 지금의 HMM을 만든 건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등등의 각종 지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도 그리고 HMM도 간과한 HMM 발전에 진정한 공신이 있습니다. 바로 HMM의 선원들이죠. HMM이 아무리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선대와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한들 선원들 없이 회사가 돌아갈 리가 없죠. 하지만 HMM은 최근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6년 이상 동결된 선원들의 임금에 제시한 연봉 인상안은 고작 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명꼴로 퇴사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대형 해외 선사인 MSC에서 HMM의 2.5배 임금을 조건으로 한국인 채용을 제시해서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갔죠. 결국 올해 8월 노사협정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임금 25% 인상에 성과급 1200%를 제시하면서 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부산항에 기항하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하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직전 재교섭을 하기로 해서 파업이 미뤄졌는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수출을 위한 선박도 부족한데 HMM까지 파업을 해버리면 수출을 위한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진 상황이겠죠. 게다가 선원들이 파업을 해 약속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면 HMM 측에서도 화주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재교섭을 통해 임금 7.9% 인상, 성과급 650%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근의 HMM.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입의 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 최대 국적선사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죠. 우리는 이미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국적선사가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HMM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HMM을 포함하여 미래의 해운업을 책임지게 되실 분들인데 지금 제가 들려드린 HMM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통해 보는 세상 시스루,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대 국적선사 HMM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바다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